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 2월 11일 저녁인데요.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HLB 그리고 A프로젠 킥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입니다. HLB 사실 요즘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크게 없습니다. 제가 아마 요즘 실질적으로 뭐 크게 큰 변동성에 관련 어떤 변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보다는 어, 당분간의 찌글거림에 있는 그 상황, 10만 7천 원, 8천 원, 오버슈팅 나온다면 11만 원 정도까지 한번 터치 이후에 한번 조정, 그 조정이 어디까지 오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사실 시장이 상당히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요번 주 시장이 저는 월화를 조금 조정으로 보고, 수목금 정도, 또는 월화 수 정도까지, 월화 정도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수요일 정도, 살짝 반등, 뭐, 도지 정도의 반등, 그리고 목금에서 이렇게 조금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약 후강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요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수급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요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나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일주일 내도록 오른다라는 게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뭐 후약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월화 이렇게 올랐고 수요일 정도 살짝 눌렸다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올리는 그림이 나온 뭐 이런 상황도 이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결국은 뭐 그래도 전약 후강은 맞기는 맞는데 조정을 크게 주지 않는 그런 형태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680포인트를 잡아냈죠. 내일 68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제가 설 명절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첫째 주 정도까지가 길면 최대한 2월 첫째 주 정도까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피크가 될 것이다. 지수상 그러니까 최저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제 예상보다도 빠르게 2월 첫째 주였던 3일 날 최저점을 찍고 그 뒤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사태의 이전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거의 회복이 지금 다 돼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680포인트를 오늘 잡아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나름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요 자리 다시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해서 내일 지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한 단계 레벨업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후에 조정이 조금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겁내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오늘 뉴스 중에 그 중국 측에서 그 내부 고발을 하는 그 갑부 뭐 누구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뭐 5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내부 고발 형태로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출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이 얘기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죠. 벌써 한 두세 차례 정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사망자를 지금 중국 정부가 조금 축소 은폐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만약에 사실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조금 충격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사망자가 원체 차이가 크니까. 지금 공식 발표는 1000명인데 지금 현재 5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면 제법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충격이 지난번 우리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설 직후에 두드러 맞았던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닐 겁니다. 이제 벗어나왔습니다. 피크는 지났어요. 지났는데 단지 이 부분이 경제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복 속도가 조금씩 딜레이 되는 측면은 좀 있을 것이다. 다만 계속 말씀드렸던 전체의 큰 틀에서 향후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의 이벤트들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각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 저는 우리 시장 괜찮다,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 상반기, 하반기 초입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각은 그대로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는데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HLB로 돌아오면요. HLB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면 자체 수급은 상당히 없죠. 지금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오히려 시장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 9만 원대 초반을 또 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10만 원대 위에서 지금 놀아주고 있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요번 주 제가 봤을 때 뭐 목금 아니면 뭐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이게 지금 한 번은 11만 원까지 치든지 아니면 오늘 지금 10만 8천 원 정도까지 일단 찍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라인이죠. 10만 7천 원, 8천 원. 그 라인을 일단 찍었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11만 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 11만 원까지 열려 있긴 합니다. 열려 있긴 한데 한 번은 이제 고점 저항 부근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한번 살짝 내려갔다 와야 될 수도 있다. 단 여기서 음봉을 하나 기록해주고 그 다음 양봉이 나오든지 음봉 2개가 나와주고 양봉이 나오든지 뭐 어떤 그림이 나오든지 간에 어디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느냐를 이제는 잘 봐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단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적이라는 개념은 뭐 일주일 정도, 뭐 길면 2주일 정도 그 안쪽을 얘기합니다. 그 단기적인 시각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디에서 저점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한번 쉬었다 움직일 때의 슈팅의 높이를 볼 수 있어요. 많이 밀리면 아무래도 올라가는데 부담이 좀 많이 있을 것이고 적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를 10만 원을 한번 또 깨는 그림도 최악의 경우에 나올 수 있다. 나와도 문제는 안 된다. 전혀 문제 없다. 자연스러운 그림 중에 하나다. 그러나 10만 원이 아니라 한 10만 3천 원 또는 10만 4천 원 정도 선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12만 원에 대한 돌파 시도도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한 번은 넘어서는 윗꼬리로라도 한번 넘어서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캔들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캔들상으로 아주 좋고 뭐 거래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상태로 이번 주 뭐 윗꼬리를 조금 더 주든 뭐 아니면 이 몸통을 조금 더 줄이든 양봉, 음봉 나와도 상관은 없고요. 음봉이 나온다면 10만 원을 한번 깨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음봉이 나와도 뭐 도지 정도 근처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나와줘도 다음 주는 요거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 같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크게 뭐 드릴 말씀 없고요. 일단 105,000원 잡아냈기 때문에 그 위에서의 지금 흐름인데 요 자리 지금 한번 내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기는 하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내준다고 해도 뭐 전혀 문제될 거는 없죠. 현재 상태에서. 지금 계속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일 요 자리 테스트 한번 더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는 일단 빠르면 요번 주 한 목금 늦으면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일단 찍을 거려야 된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찍을 거려야 한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프로젠 킥입니다. 자, 이거 뭐 에이프로젠 킥이 차트가 통하는 종목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력주들 같은 경우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김재섭 대표 관련주라면 더더욱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종목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저도 과거 투자한 적이 있었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차트라고 하는 부분이 재료가 나오면요.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 재료가 이제 재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재료가 나오게 되면 사실 차트가 무용지물인 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차트의 흐름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라인 테스트 한번 뭐 할 것이고 요 라인을 내준다면 2,6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최대 여기까지 열려 있지만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 2,600원 정도 자리를 저점으로 찍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700원 정도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위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이 자리를 지켜냈죠. 정확하게 지금 딱 제가 지금 찍은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끈 게 이걸 지금 얘네들이 다 나오고 나서 제가 이 라인을 끈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라인을 껐던 게 여기서부터 껐잖아요. 여기서부터 꺼서 이거 해드렸던 거죠. 근데 이거 지금 꺼놓은 걸 보시면 대부분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 부근에서 지지나 저항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차트가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만 그 안 먹히는 일부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트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고요. 일단 지금 현재 오늘 조금은 아쉽습니다. 요거보단 조금 더 나왔어야 하는데 오늘 뭐 실적 과 관련된 부분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 갭으로 약간 뜨고 시작을 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지금 움직인 건데 조금 더 나왔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2,800원, 2,850원대 정도까지 올라가주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좀 더 신뢰도 높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애매하게 만들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내일 같은 경우 2,960, 2,950원, 3,050원 요 자리 사이를 뭐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돌파를 해서 안착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중장기로 갖고 가시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갖고 가시는 분들 지금 이 그림이 있잖아요. 김재수 대표의 그림이. 그 그림을 보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제법 걸리겠지만 뭐 전혀 지금 현재 이 구간의 움직임에 뭐 이 현혹될 필요가 없죠.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얘가 합병이 되건 에이프로젠에 뭐 우회 상장을 어디로 하건 에이프로젠 제약으로 하든 뭐 킥으로 하든 뭐 아니면 얘가 킥이 지금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합병을 하든 어떤 그림이 됐든 간에 그 재료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들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가 설명드리는 기준은 스윙 기준이니까 스윙 기준으로 놓고 따져서 만약에 이쪽 자리 매수하기가 조금은 겁나는 자리였는데 혹시 이쪽 부근에서라도 매수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볼 때는 2,950원에서 3,050원 사이 내일 돌파 상황을 한번 보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면 그래서 안착되는 그림이 아니라면 비중을 조금은 한번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얘가 지금
이 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치면 여기서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위로 올라와서 살짝 올라가는 데 됐다 다시 막히고 저점을 또 살짝 높이면서 또 한 번 올라갔다 저점 또 한 번 높이고 올라가서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아래로 방향을 줬어요. 일단 아래로 방향을 줘서 저점을 한번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저점을 상당히 많이 높였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려고 폼을 잡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또 박스권 맞고 한번 내려올 가능성 일단 제일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가장 이 확률이 높은데 박스권 맞고 떨어질 때 여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과거의 이 행태들을 본다면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맞고 떨어졌을 때 한 요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요 정도 같으면 대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800원대 중반 정도까지를 찍고 다시 한번 올려줄 때는 얘를 돌파하는 그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일단은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그런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림으로 봤었을 때. 주봉상으로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상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한 주 구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60주선을 보시게 되면 60주선이 2,840원 정도 되는데 그 지금 바로 밑에 와 있습니다만 요번 주에 얘를 만약에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다시 한번 확인 이후에 한번 올려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번 주에 여기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요번 주에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서 저점 딱 형성해주고 다시 끄집어 올리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서서히 뭔가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은 지금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다. 오늘 뭐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데 그냥 횡보였죠.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림으로 봤었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 무방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그러니까 보면 제가 답변을 일일이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뭐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든다면 지금 A 프로젠 키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막 사세요. 이런 자리에서 막 사세요. 매수 자리는 지금 매수 자리는 오늘 예를 들어 이 저점 자리 매수 자리 아니면 2,600원 자리가 매수 자리지 그 자리 아닌 곳에서는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고생하시잖아요. 뭔가 내가 현금도 종목입니다. 현금도 종목이에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시고 나서 고생하시잖아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안 살 걸. 내 조금만 기다렸다 살 걸. 그런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밑에서 사야 한다라는 거. 남들이 관심을 좀 덜 가질 때 사는 게 맞다. 지금 물론 A 프로젠 킥은 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쯤 되게 되면 사실은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개인들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 밑에 자리에서 무조건 밑에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니죠. 이런 어떤 지지 라인이 보이는 곳에서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은근슬쩍 했다가 남들이 관심 가지면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이 이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사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어제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VIP 방에서 어제 저희가 매수한 종목이 오늘 뭐 한 1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목표가만큼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운이 좋았죠. 하루 만에 10% 정도 나오는 경우가 제가 매매 기준으로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보통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아래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남들 조금 기다렸다가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위로 올라오는 이런 자리에서 저는 매도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HLB와 A 프로젠 킥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